성과가 극히 저조한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의 임원은 지자체장이나 기관장이 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해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명록 KB금융지주 회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KB 이사회 내에서 내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앞을 내다보고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며 금융권의 채용을 독려했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로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2060선으로 훌쩍 올라섰습니다. 증권부 지민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황이 좋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206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0.96% 오른 2062.6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2060선을 웃돈 것은 지난 9월 1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 우려가 낮아진 점이 코스피 상승을 이끈 원동력으로 보입니다. 박성훈 우리투자증권연구원은 미국에서 지난 5일 발표된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가 올해 들어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산업 생산 증가, 설비 가동률 상승, 고용시장 개선,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가 약화될 조짐이 나타난 것이라며 이러한 영향이 조기 금리 인상 우려를 진정시켜줄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정부 당국이 경기 부양 정책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지수를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1,205억 원을 순매수하며 전날에 이어 사자 기조를 이어간 가운데 외국인도 48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1,649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4거래일째 팔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 전기가스업, 서비스업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통신업은 0.93% 하락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화학이 2.81%, 네이버가 2.2%, 한국전력이 2.1%씩 오른 가운데 SK텔레콤과 신한지주, 현대차 등이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3D 프린터 관련주가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미국에서 3D 프린터로 자동차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만간 3D 프린터가 자동차와 같은 생산 라인에 폭넓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3D 프린터 대표 관련주인 스맥은 전날보다 10.26% 오른 4,996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맥은 공작기계와 산업용 로봇 등 정보통신 장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입니다. 이 밖에 3D 프린터와 연관되어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 TPC, CTL, STI 등도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자동차 업체 로컬 모터스는 최근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공작기계 박람회에서 세계 최초로 3D 프린터 자동차의 제작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스트라티라는 이름의 이 자동차는 약 40개 정도의 부품을 사용해 44시간 만에 제작됐다고 합니다. 아울러 미국 제조업체 3D 시스템즈에 3D 프린터를 국내에 독점 공급한다고 밝힌 신도리코는 최근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로 묶이며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 증권사의 연구원은 3D 프린터 사업이 당장 신도리코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최근 산업 활용도가 높아지고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실적 개선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의 지민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영성과가 극히 저조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임원은 지자체장이나 기관장이 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해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임원은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쳐 뽑아야 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은 부산 백스코와 고양 킨텍스 같은 지역 행사시설, 장학재단 등이 해당되며 전국에 533곳이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임원은 반드시 공모, 경쟁 방식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기관장은 자치단체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평가를 받게 됩니다. 법령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임원은 주무기관의 장이나 자치단체장이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됐습니다. 이명록 KB금융제주 회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KB 이사회 내에서 내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 회장의 억울한 심정은 알지만 대세를 따라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일부 이사들이 강경한 사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임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이사회는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지난 12일 금융위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 회장의 해임을 오늘 저녁 논의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사퇴 반대론과 해임 불가피론을 절충해 이사회 전원은 만장일치로 임 회장에게 사퇴를 권고한다는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19일 정식 이사회를 열어 임 회장의 해임 의결을 표 대결로 강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앞을 내다보고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며 금융권의 채용을 독려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시중은행장들을 초청해 연금융협의회에서 한은의 올해 채용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최근 고졸 직원 12명을 뽑았고 현재 대졸 직원 60명을 뽑는 채용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작년과 같이 72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협의회에 참석한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하반기에 200명을, 김주아 NH농협은행장은 140명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장들은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구조적 요인으로 기업의 투자 심리가 더디다고 평가하며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로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9월 주택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134.7로 지난달보다 9.9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9월 HBSI는 서울이 지난달보다 13.3포인트 상승한 143.3, 수도권이 13.6포인트 상승한 141.3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4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하다 지난달 115.6으로 상승 전환했던 지방은 이달 2.2포인트 하락한 113.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10,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변호사와 회계사, 의료업 종사자 등 이른바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9개 전문직 종사자 10만 1,050명 중 한 달 평균 200만 원도 못 번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는 1,337명에 달했습니다. 조사 대상 전체의 연평균 매출은 2억 6,700만 원으로 조사됐지만 이들 중 10.2%가 연소득 2,400만 원 이하라고 신고한 것입니다. 직종별로 건축사가 2,3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정평가사, 변호사, 법무사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이들 직군의 평균 매출액이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택배 시장은 그 어느 곳보다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업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데와 농협이 잇따라 택배 사업 진출을 준비하면서 이 택배업계 전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시장 포화로 롯데와 농협이 진출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기존 업체들의 입장도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생활산업부의 이지성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롯데그룹이 택배 시장 진출에 급물살 타고 있다고 하는데, 자, 롯데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게 될 신호탄이 될 관측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롯데쇼핑은 최근 현대택배를 운영하는 현대로지스틱스의 최대 주주인 일본 오릭스의 특수목적 법인과 1250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그룹의 핵심 계열사인데요. 이번 계약으로 롯데는 현대로지스틱스의 지분을 오릭스와 동일한 35%로 확보해 현대택배의 공동 최대 주주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롯데는 오릭스가 현대로지스틱스의 향후 지분을 매각하면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우선 매수 청구권까지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사실상 현대택배를 인수한 뒤에 택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롯데는 일단 오릭스가 먼저 지분 투자를 요청한 것이어서 공식적인 택배 사업 진출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간 아주택배와 로젠택배 등 중소택배 업체가 매물로 나올 때마다 공공연하게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롯데가 현대택배를 앞세워 택배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네, 그리고 농협도 택배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농협까지 택배시장 가세하면 이 구도가 워낙 만만치 않게 될 것 같은데요. 자, 농협이 택배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로마트와 하나로클럽을 운영하는 농협도 택배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농축산물의 유통거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농협에도 택배 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농협의 택배 사업 진출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우체국 택배가 토요일 영업을 중단을 결정한 뒤 나온 것이어서 정부가 준공공기관인 농협의 택배 사업 진출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농협은 택배 사업에 나서더라도 당분간 자사 거래에만 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존 택배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농협이 택배 시장에 뛰어들면 기존 업체의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택배 차량 대차 문제도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행 택배업계는 운행하는 택배 차량을 일정 규모 이내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농협은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차량 증차에 제한이 없어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존 택배업계의 반발이 상당히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향후 판도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들 합니까? 예, 택배업계는 롯데와 농협의 택배 사업 진출이 상당한 파급력을 몰고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선 롯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슈퍼마켓은 물론 홈쇼핑과 편의점까지 거느리며 유통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롯데는 조기에 택배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농협 역시 자산 290조 원에 계열사 44개를 거느린 거대 기업이어서 단시간에 택배 시장 전체를 뒤흔들 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대기업인 신세계와 동원이 택배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실적 부진으로 철수하긴 했지만 롯데와 농협은 규모나 경쟁력에서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택배 시장은 연평균 7%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4조 원대까지 커졌습니다. CJ 대한통운택배가 점유율 1위를 달리는 가운데 현대택배와 한진택배, 우체국택배, 로젠택배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기사 처우와 택배업체의 수익성을 가늠하는 택배 단가는 10년째 2,000원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장 토화에 따른 출혈 경쟁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이 때문에 롯데와 농협이 택배 시장에 진출하면 기존 택배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주력권 경쟁은 한층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 택배업계에 종사하는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수익성 악화로 개인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지는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우려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그 수준을 잘 찾아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생활산업부 이지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3년간 생명보험사에서 총 83건의 금전사고가 발생했고 사고액도 1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사고 가운데 ING, PCA, AIA, 매트라이프 등 외국계가 상위를 차지했으며 이들 4개사가 사고 건수의 절반, 금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생보사의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의 금전사고는 ING생명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12억 4,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PCA생명 11건 31억 2,600만 원, AI생명 9건 3억 5,800만 원, 매트라이프생명 8건 29억 3,400만 원 등이었습니다. 이들 4개 외국계 생보사의 3년간 금전사고는 총 42건, 76억 6,400만 원으로 금전사고가 발생한 14개 생보사의 총 발생 건수 83건의 50.6%, 금액 107억 300만 원의 71.6%를 차지했습니다. TV와 스마트폰에 이어 모니터도 휜 화면 제품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27인치 휜 화면을 장착한 모니터 SD590C를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사용자의 눈에서 화면 중앙까지의 거리가 눈에서 측면까지의 거리와 거의 같도록 인체 공학적 최적 공률을 적용해 설계됐고 입체감이 높아 콘텐츠 몰입감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휜 화면 모니터로는 처음으로 세계적 인증기관인 미국 UL과 독일 TÜV 라인란드에서 화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김석기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전무는 SD590C 커브드 모니터는 깊이 있는 몰입감을 통해 게임과 영화 감상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며 앞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최적화한 커브드 모니터 라인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품 출고가는 46만 9천 원입니다. GS건설은 오는 26일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위례자이의 특화 평면인 테라스하우스 26가구와 펜트하우스 7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례자이에 선보이는 테라스하우스는 단지 앞쪽으로 흐르는 창곡천을 전망할 수 있는 전면부 3개동에 지상 1층에서 2, 3층으로 설계돼 조망 및 채광이 뛰어납니다. 테라스 면적은 각 타입별로 약 20제곱미터부터 최대 약 40제곱미터까지 제공돼 정원 바비큐장, 짐, 티하우스 등 입주자의 생활 방식에 맞춰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남향으로 배치된 5개 동 최상층인 12층에서 15층에 총 7가구가 마련됩니다. 전용 125제곱미터, 134제곱미터형 7가구에 테라스 면적 최대 24제곱미터가 제공되며 전용 옥산 공간까지 마련돼 야경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실 여신에 따른 충당금을 쌓느라 실정 악화에 시달려온 농협은행에 대해 감독당국이 검사에 나섰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초 농협은행 본점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여신관리 시스템 전반을 검사 중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농협은행의 대출 기준, 대출 심사 규정, 본점과 지점의 업무 협조 등 부문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아 현장 지도나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은행의 부실 여신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많고 비슷한 여신 부실 사례가 많아 이번 검사는 제재보다 경영 컨설팅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